안녕하세요. 오늘은 체오프의 반카를 읽었습니다. 다른 것도 좀 읽었는데 다른 거는 좀 기억이 안 남아가지고 패스하고 이런 체오프 반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책 읽으면서 오늘 좀 들었던 생각은 허리 아파. 허리 아파. 허리 이슈. 그 제가 우선 잡담부터 좀 할까요? 잡담? 본론부터 할까? 잡담부터? 30초라도? 오늘 일단 한 저 30분 정도 읽었고요. 책을. 오늘도 아침에는 못 읽었고 그냥 나중에라도 채워 읽었습니다. 나중에라도 채워 읽었고 어, 오디오북으로 요즘 많이 읽고 있는데 오디오북으로도 읽고 그냥 전자책으로도 읽는데 오디오북은 단점이 너무 느린 것 같아요. 장점은 그래도 딴짓할 때 들을 수 있는 게 장점이긴 한데 그래서 오디오북으로는 지금 시타르타 예전에 읽었었는데 다시 읽고 있는데 그 거의 다 읽었어요. 그래서 다 읽으면 그것도 좀 리뷰할 예정. 지금은 시타르타가 지금 잘 살다가 그 빌런 만나가지고 아들 아들 만나가지고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거 그거 그 파트 읽고 있고 거의 다 읽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반카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반카 제가 좀 정리를 한 것부터 읽어드릴게요. 저는 책을 읽고 나서 가장 좋았던 문장이랑 그거에 대한 생각을 정리를 해놓는데 음, 그걸 읽어드릴게요. 먼저 문장보다 일단 그 줄거리 대략적인 설명부터 읽어드리고 인생에 했던 문장 얘기해드릴게요. 크리스마스 전날 밤 9살 소년 반카는 눈치를 보며 구겨진 종이를 펴놓고 할아버지께 보낼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창문을 보며 이런저런 시골의 평화로운 모습을 상상한다. 개들이 졸졸 따라오는 모습,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들과 잡담하는 모습. 그러다 다시 한숨을 쉬고 글을 써내려간다. 어제는 매를 맞았어요. 제발 저를 집으로 데려가 주세요. 방카는 다시 예전의 즐거웠던 기억을 회상한다. 그리고 자신을 데려오기를 당부하며 이 희망찬 편지를 마무리한다. 그리고 편지 주소 칸에 이렇게 적는다.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께. 이 소설은 제가 처음에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좀 체오프 좀 소설들이 러시아 이름들, 뭐 용어들 이런 것들이 많아서 옛날 용어들 그래서 좀 바로 읽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번역체랄까? 그런 것 때문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어찌됐건 그렇게 몇 번 다시 읽어보고 그러다가 또 해설도 어떤 작품들은 해설도 찾아보고 이러는데 이것도 그렇게 몇 번 읽다 보니까 깨달았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감동이다 뭐 이런 데 좋았다가 아니라 글을 이렇게 쓰는 게 너무 저는 신기하고 그랬던 부분이 뭐였냐면 일단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한 소년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디 뭐 어두운 데에서 몰래 편지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구두장이 누구였지? 알레인인가? 뭐 그 사람 집에 있는데 뭐 팔려간 건지 팔려간 건 아니겠지. 근데 뭐 어떻게 그 당시에 그 시대상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거기에 수습생으로 이렇게 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데려와 달라고 편지 쓰면서 막 옛날 상상도 하고 할아버지는 이렇게 있을까? 막 다른 아이들과 할아버지는 야간 경비원으로 다른 데서 일하고 있는데 그 이 소년은 부모님도 없어요. 뭐 자세히는 안 나와 있고. 근데 그래서 좀 믿고 의지할 때가 할아버지밖에 없는데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쓰는데 좀 읽어드리면은 사랑하는 할아버지 콘스탄틴 마카르이치 할아버지께 편지를 씁니다. 성탄을 축하드리고 하느님이 할아버지께 모든 복을 내려주시길 빌어요. 저에겐 아빠도 엄마도 없고 오직 할아버지뿐이에요. 방카는 눈길을 돌려 촛불이 반사되어 어른거리는 어두운 유리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상상을 통해 지주 치바레프의 집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는 할아버지 콘스탄틴 마카르이치의 모습을 또렷이 보았다. 뭐 등등 이런 얘기하면서 뭐 개가 막 쫓아가는 얘기 이런 좀 평화로운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 얘기들을 해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학대 얘기가 나오는 거야. 한숨을 쉬면서 어제는 매를 맞았어요. 요람에 누운 주인 댁 아기를 흔들어주다가 무심코 잠에 들었다는 이유로 주인이 내 머리카락을 잡아주고 마당으로 끌어내더니 가죽끈으로 호되게 때렸어요. 등등등 이렇게 뭐 대단한 얘기 하다가 다시 좀 희망찬 상상들, 옛날 생각들, 옛날 숲에 놀러가서 막 할아버지랑 있었던 생각들, 뭐 그래서 참 즐거운 시절이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그런 희망찬 생각들을 하다가 그 이 소위 코 묻은 돈으로 산 1코 페이카를 주고 산 봉투에 그 편지를 넣어가지고 주소를 적는 거예요.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께. 그러다가 머리 긁적이다가 다시 생각하는 거야. 이건 좀 아닌가? 주소를 제대로 적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콘스탄틴 마카르이츠 하고 우체통에 넣고 열심히 거기까지 뛰어가서 우체통에 넣고 그 잠에 드는데 그 희망에 차서 잠에 들어요. 그래서 꿈을 꿔. 다시 거기에 돌아간 모습을. 근데 그 편지의 주소에는 뭐 서울시 뭐고 러시아니까 그건 아니겠지. 러시아 뭐 모스크바 어디 이게 아니라 그냥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께. 그 이거는 좀 요약된 버전이라 그 울림이 좀 크지는 않은데 저는 이렇게 읽다가 그 흐름을 잘 못 따라가다가 전 심지어 그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께 그 부분도 좀 이해를 잘 못했었어요. 처음에 그냥 그 어떻게 적돼 있냐면 뭐 이렇게 넣고 봉투에 넣었고 잠시 생각한 뒤 방카는 펜촉에 잉크를 적셔 주소를 썼다.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께. 머리를 긁적이며 잠시 또 생각하다가 콘스탄틴 마카리치에게 덧붙였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난 주소를 쓰고 그렇게 적은 줄 알았어. 집중력 이슈. 근데 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편지 그냥 그렇게 적은 거야. 그러면서 달콤한 희망에 차서 잠에 든 거야. 와, 뭔가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어, 그걸 떠나서 이 너무 대비됨 저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하니까 그게 잘 전달은 안 되겠지만 이 영상에서는 근데 그렇게 할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하는 모습도 되게 평화롭고 어느 시골의 모습들을 그려지고 그리고 학대당하는 모습 잠깐 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 그 옛날 과거 생각하면서 그런 되게 밝은 모습들을 생각하고 제발 데려가 주세요. 가면 저 잘할게요. 이런 막 얘기를 하다가 편지를 마무리하고 주소를 안 써. 못 쓰는 거지. 애기니까. 그 순진함과 이 뭔가 학대 그리고 희망찬 상상 그리고 꿈에 젖어 있는 것까지 그게 너무 대비돼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냥 어쨌다 이랬다 그냥 이런 걸로 그 대비됨을 빡 때려버려요. 이게 뭔가 그 체오프식 스타일인데 너무 저랑 맞아요. 이게 뭔가 너무 맞고 매 소설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이러겠구나 하면서 미리 그 생각을 할 텐데 매번 다른 패턴이야. 매 단편 소설마다 뭔가 이런 느낌.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짧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은 반카 읽어봤고요. 그리고 아까 문장 원래 정리됐잖아요. 인상 깊은 거. 거기서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둘 다 얘기할까? 얘기한 김에 첫 번째 그러면 하나는 방카는 한숨을 쉬고 나서 다시 창문을 응시했다. 방카는 주인 댁에서 쓸 전나무를 베러 숲에 갔을 때 할아버지가 자신을 데려갔던 일을 떠올렸다. 참 즐거운 시절이었다. 할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면 얼어붙은 숲도 헛기침을 했고 할아버지와 그 얼어붙은 숲을 바라보면서 반카도 헛기침을 했다. 여기서 그 할아버지가 헛기침하면 숲도 헛기침했다는 표현이 좀 귀여워가지고 메아리 그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거가 좀 머릿속에 남았었고 그리고 하나는 오늘 아까 얘기한 내용인데 방카는 그를 빼곡히 쓴 종이를 매겹으로 접어서 어쩌녁에 1코페이카를 주고 산 봉투에 넣었다. 잠시 생각한 뒤 방카는 펜촉에 잉크를 적셔 주소를 썼다.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께. 달콤한 희망에 흥분해진 방카는 1시간쯤 지난 뒤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렇구요. 오늘은 방카 얘기를 해봤고 또 다음 영상에서